제가 좀 구시대적 교육일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킥백에 걸려있다고 하면 다리까지 자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톱 몸에 부재가 닿게 되고 저항을 받아서 킥백합니다. 그 사람이 자르는 물건들은 다 각도가 안 맞아요. 그 각도가 5도 틀리고 10도 틀리는 걸 찾을 수가 있지만 1도, 2도 틀리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들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바닥에서 욕을 해버려야 됩니다. 톱 몸이 닿으면서 잘리게 되면 여기 시커멓게 닿습니다. 그쯤에 이거 누가 잘랐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순간 또 뭉툭해서 깎아야 돼요. 잡지를 대고 숫자를 깎아요.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그냥 가잖아. 사발을 까다가 이렇게 들어갔어. 어떤 그게 스파이크 다쳤어. 처음 다친 게 아니야. 드림들에도 이거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들고 1층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가가지고 마이너스 자르고 다시 계단을 올라와서 2층에 옮겨서 하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 원형톱 교육을 하면서 같이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형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톱날이 강하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엄청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원형톱을 톱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톱 몸체가 있고 톱 날의 끝에 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팁이 달려 있습니다. 팁은 이렇게 생겼어요. 톱 몸체가 있고 끝에 과장해서 약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팁 몸이 있어요. 그래서 부재를 자를 때 얘만 닿으면서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체에 이 톱 몸에 자르고 싶은 부재가 닿으면 안 됩니다. 이 톱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이 팁에만 닿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쭉 직선을 그리고 이 톱을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 톱날이지만 위에서 보면 선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자 한 선하고 톱날 윗선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 몸체에 부재가 닿습니다. 강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몸체에 부재가 닿으면 저항이 생겨서 뒤로 빽합니다. 이런 걸 킥백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는 다리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물건들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톱이 사용이 멈추면 바로 멈춥니다. 거의 브레이크가 확 걸려요. 근데 봐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 스위치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요. 이 상태에서 킥백에 걸려 있다고 하면 다리까지 자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원형톱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이 원형톱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내가 그리는 선과 이 톱날 선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르는데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럼 킥백입니다. 내가 자르고자 한 선과 이 톱날의 선이 일치한 상태로 그대로 그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어떤 원형톱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류의 원형톱이. 그리고 밑면을 붙인다. 이 밑면이 보시면은 완벽하게 붙여야 됩니다. 킥백이 생기는 원리예요. 아니 이렇게 들떠 있다. 막 얘기하면서 톱질을 한다. 들떠 있다. 그럼 당연히 톱 몸에 부재가 닿게 되고 저항을 받아도 킥백합니다. 이게 처음에 공구를 익힐 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내가 가고자 한 선과 톱날의 선을 일치해서 민다. 두 번째, 내가 자르고자 한 부재하고 톱날의 가이드 밑판하고 완벽하게 딱 붙인다. 뜨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한 선과 지붕의 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킥백. 내가 자르는 부재와 이 톱날 밑면이 떨어지면 킥백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다리를 자르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인지하고 원형톱을 사용하셔야 되고, 딱한가 교육이? 이 원형톱이 잘 쓰게 되면은 잘 쓰는 사람이 쓰게 되면은 이 톱날이 펴집니다. 거짓말 같지만 잘 못 쓰는 사람이 암만 세고 좋은 날 갖다 놔도 막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톱날을 휘어지고 금방 팁이 나가고 몸체가 다치는데, 잘 쓰는 사람은 톱날 한 개라도 되게 예리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을 잘 들이셔가지고 예리한 결과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톱들은 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서로 바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웜소 중에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위치를 넣을 때 갑자기 멈춰있던 갑자기 멈춰있던 회전 톱이 돌기 때문에 떨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떨려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부재에 딱 대고 스위치 눌렀다가는 떨리면서 킥백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게 있으면 톱날에 대고 시작하는, 근데 모든 톱은 마찬가지예요. 자르고자 하는 부재하고 톱날하고 다 한 상태에서 돌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뒤로 백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림이 지나간 다음에 앞으로 미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톱들을 웜소라고 하는데, 몸무게가 꽤 나가는 톱들을 웜소라고 하거든요. 이 톱들이 무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렇게 흔들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들도 있고, 요즘에 나온 물건들은 스위치만 누른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누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브레이크 걸리는 안전장치를 누르고 이걸 스위치를 당겨야 돌아갑니다. 놓으면 바로 멈춰요. 바로는 아니지만 꽤 돌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형 웜소에 비해서는 빨리 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한번 누르고 두 번에 스위치. 아까 보면 어떠세요? 봐보세요. 제가 바로 돌려볼게요. 흔들림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충전용 웜소하고 이런 전기식 웜소하고 달라요. 다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떨고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정 원형 톱들은 이렇게 한번 안전장치를 누르고 떨림 없이 시작돼요. 부드럽게 시작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드럽게 시작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얘가 원하는 RPM으로 돌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빨리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부재에 대고 시작하면 안 돼요. 뭐든지 부재에 떨어뜨려 가지고 시작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가는 거죠. 자,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 깊이 조절 가이드가 있습니다. 깊이 조절 가이드를 돌려서 거의 원형톱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톱날이 있죠? 톱날이 여기 잘려지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깊이를 조절해서 원하는 깊이에서 이걸 락을 잡아주면 됩니다. 보통 보관을 할 때는 톱날을 다 뺀 상태에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톱이 제 모양이 아니고 변형된 상태라면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보관할 때는 다 펴서 이렇게 내려서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이런 톱도 마찬가지로 보관할 때는 이런 형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이 조절에 대해서는 깊이 조절 가이드 웬만한 톱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미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가이드에 3쿼터, 하프인치, 해프인치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좀 잘 믿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x6인데 2x6만큼 킨다. 그럼 이 상태로 맞춰놓고 톱날을 제낀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직접 이렇게 맞추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이 부재만 날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근데 조금 깨끗하게 안 밀릴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늘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합판에서 좀 막 합판을 자를 때 두세 장 포개 놓고 맨 윗장만 자를 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놓고 맞춰서 하면은 더 잘 맞아집니다. 이건 제 노하우니까요. 이걸 보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조절 가이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톱이나 깊이 조절 가이드는 다 있습니다. 보관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도 조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사용하는 실력 정도 되면은 네, 고수죠. 이렇게 톱날이 이면에 붙어서 잘리게 되면은 45도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목조주택에 많이 사용되는 각도는 45도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각도 조절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근데 각도를 좀 조절했다가 게이블 스타드라든지 뭐 힙 레프터라든지 벨리 레프터 같은 걸 재단할 때 각도를 치게 되는데 각도도 각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각도 잘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번 쓰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제껴가지고 보세요. 오래 쓰면 쓸수록 톱이 여기 가까이 와봐. 네, 가까이 와봐.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톱이 이렇게 각도가 잘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자르는 물건들은 다 각도가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 각도가 5도 틀리고 10도 틀리는 건 찾을 수가 있지만 1도, 2도 틀리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상하게 똑같이 100만큼 잘랐는데 물건을 만들었는데 계속 뭐가 1mm씩 안 맞게 되는 거는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요. 각도를 정확히 자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접 톱날을 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딱 조절해서 이 톱날 면과 스퀘어 면이 딱 맞게 한 다음 잠그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딱 맞을 때까지. 게이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45도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를 제끼고 45도 톱을 넣어가지고 밑면과 일치시켰을 때 딱 만든다.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톱날 면하고 직각으로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45도가 맞은지 확인해서 가이드를 마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도 각도를 많이 치게 되는데 45도 이렇게 제껴놓고 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밑면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45도 봐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톱이 밑면이 딱 붙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킥백입니다. 좀 지나면은 킥백으로 다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들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막 떨리게 되고 왕왕왕왕왕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단면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길이를 재고 잘라도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면을 정확히 붙인 다음에 붙인 상태에서 내가 그린 선대로 그대로 가져야 절단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원형톱 두 번째 조절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스위치도 말씀드렸고 두 가지 조절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언제나 두 손입니다. 한 손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두 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킥백이 된다는 게 꽉 누른다고 킥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선하고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근데 더 FM 자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밑면에 붙인다는 의지죠. 톱날 밑면을 바닥에 딱 붙이고 정확히 민다. 놓는 법. 톱을 쓰고 바닥에, 보통 이런 톱들은 현장에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놓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놔요. 근데 이러다 보면 여기 톱밥이 끼게 돼서 이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안전 카바가 있는데 여기 톱밥이 껴가지고 제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100만 번에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안 내려간 상태로 그냥 놔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킥백. 바닥에서 킥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죠. 근데 톱날은 절대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톱을 내려놓을 때는 처음 버릇을 톱을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1번 이렇게 놓는다던가 2번 이렇게 놓는다. 이건 얘기가 많아요. 이게 정석이다. 이게 정석이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개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그렇게 놓는 후배가 있으면 뭐라고 막 욕을 해버려야 됩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톱날이 닿지 않게 놓는 걸 연습해야 되고, 다음 이제 이런 전기식 톱.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충전 웜소들은 너무 편해진 거예요. 막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전기식 이게 왜 그러냐? 현장에서는 다이 위에 올려놓고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발에다 놓고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요. 잘 보시면 여기가 들면서 선에 닿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 잘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전기식 그 톱을 사용할 때는 이 선 정리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몸 뒤쪽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톱을 사용할 때는 뒤로 완전히 보내놓고 내 몸이 조금 앞으로 간 상태에서 잘라야 돼요. 목조주택 구조목들을 자를 때 이렇게 가벼운 톱들 많이 요즘에는 근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구시대적 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톱과 이런 톱의 두 개 서큘러 소에 비교해서 이런 웜소들이 훨씬 무겁거든요.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킥백이 먹어도 얘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부재를 자를 때 가벼워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잡고 밀 때 내 팔 힘을 써야 돼요. 약간 팔 힘으로 밀어야 돼요, 내가. 근데 힘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은 흔들릴 여지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톱들은 뭐냐면 가이드를 딱 대고, 이렇게 가벼운 톱들은 이렇게 지그라고 하죠. 쇠 가이드를 딱 고정해 놓고 그거에 딱 붙여가 천천히 미는 경우에 사용하는 톱이에요. 근데 이렇게 웜소들은 예전에는 사실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톱에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목조주택 구조재들은 발등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자르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안전한 여기에는 안전철판이 위에 있어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제가 현장 대목 팀장을 하고 지금 다시 파우치를 이렇게 현장에서 낸 지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웜소 교육이 좀 구시대적 방법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예전 교육 갔다 하시면은 그냥 예전에 이랬구나 하고 보시고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재들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길고 무겁고 헤비한 것들을 다이 위에 올려서 그걸 다시 톱도로 자르는 게 너무 고된 일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 톱을 내 힘으로 밀은 게 아니에요. 난 톱만 돌려놓고 그냥 방향만 잡아주고 이 톱이 무게가 나무를 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톱이 편해요. 절단면을 보면은, 나무를 자른 절단면을 보게 되면은 톱 몸이 안 닿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깨끗하게 두부처럼. 근데 톱 몸이 닿으면서 잘리게 되면 여기 시커멓게 납니다. 시커먼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잘린 단면을 보고 누가 자르는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 팀에 이거 누가 잘랐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부재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를 때 좀 유의할 점에 몇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선을 긋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일을 할 때 쓰던 연필 스타일인데, 이렇게 부재 연필 체크를 할 때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긋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순간 또 뭉툭해져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대고 연필을 그을 때는 이렇게 45도로 눕혀서 쓰면서 가는 거예요, 뾰족하게. 그래서 항상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쓰면 연필을. 그 다음에 연필의 방향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를 잡으면 이 연필의 등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빼고 연필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무슨 숙제하듯이 하지 않고 러프하게 딱 잡으면 이게 연필의 어느 면인지 딱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그리려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연필 사용 팁은 쓰면서 계속 날카롭게 갈면서 사용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로 금을 긋고
있고 이런 톱으로 바닥에 있는 거 자를 때 또 주의할 점은 이 톱이 바닥에 닿아요. 다 잘리지 않는데 닿아요.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똥가리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르고 끝에쯤 돼서 다리를 탁 들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 나오죠. 처음부터 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건 뭐냐면 돌린 상태에서 스타트 여기 첫 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좋은 예가 나타났네요. 지금 제가 약간 몇 번 한 번에 못 자르고 중간에 힘을 주고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다르죠. 깨끗한 두부면이 안 나오고 이렇게 탄 자국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르면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이런 면 없이 깨끗하게 자르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퀘어를 대고 자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몸에 힘 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퀘어도 힘줘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살짝 대고 편안하게 밀어야 되는데 여기를 꽉 잡고 스퀘어를 꽉 잡고 얘도 꽉 세게 밀어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더 위험합니다. 이거 스퀘어 쓰실 분들은 스퀘어 딱 올려놓고 부드럽게 잡고 이 톱도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힘을 빼고 잘라야 되는 겁니다. 발등에 놓고 자른 게 되게 신기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발등에 놓고 자를 때는 이런 전기 톱들은 전선 톱들은 톱을 뒤로 전선을 빼서 전선이 잘리는 걸 반드시 잘 확인하고 톱을 놓을 때는 이렇게 놓지 않고 이쪽이나 이쪽에 놓고 그리고 이런 전선을 사용한 톱들은 지붕 같은 거 올라갈 때 톱을 걸고 이 전선을 밟고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피해가 안 가는 거 잘 놔둬야 됩니다. 지금 뭐 다 이렇게 충전 톱을 사용할 테지만 혹시나 그렇게 사용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짧은데 이쪽에 무게가 많이 있을 때는 손의 위치 이렇게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 킥백이 돼도 전혀 다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손하고 발 멀리 잡으면 좋아요. 이 정도로 잡아 놓고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조금 능숙해지면 이제 반대로 톱날을 선을 이쪽에다 그리고 선을 보면서 자를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여길 잘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발을 놓고 이렇게 자르게 돼요. 근데 만약에 무게가 가벼우면 흔들리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긴 경우에 내가 톱에 무게를 얹어도 이게 들리지 않을 정도에는 이렇게 보고 톱날을 잘라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원형 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 목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고 체크를 한 다음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체크하는 건 없어. 나무에 체크할 때는 항상 정선은 3번. 3번 체크하고 끝에 자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자르는지 몰라. 끝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보통 체크를 3번 하는 게 정석인데 난 두 번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때 이거를 대고 스퀘어를 대고 나무를 그면 약간 연필심 두께만큼 벗어나게 되니까 보통은 체크를 한 면에 연필을 대고 스퀘어를 갖다 대.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내가 체크한 면에 딱 맞게 되거든. 나무를 발등에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한 뼘 정도 떨어져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 손으로는 경사면을 만들어. 경사면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바로 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띄고 뛴 상태는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지만 뛴 다음에는 밑면을 딱 붙인다는 생각으로 힘을 꽉 주는,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힘 편하게 내가 뒤로 오면 맞겠다 이 정도로 뒤로 맞겠다 정도 느낌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편하게 뒤로 오면 맞겠다 정도만 예상하고 있고
거의 놓는다는 느낌으로 밑면을 붙이고 톱을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이 들면 안 돼. 톱을 자르는 게 아니고 톱을 놓는 거야. 이게 처음에 누르고 돌린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칸 계속 누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켰다가 누르다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누르면 되고. 그러니까 적정 RPM으로 해야 되고.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그게 뭐냐면 또 뭐가 문제냐면 자르려고 하는 게 앞에만 보잖아. 톱의 앞에만 보게 되니까 아까 이런 상태가 생각한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 얘를 전체적으로 다 봐. 앞에도 보지만 이 선을 보라고. 선. 내가 그린 선하고 이 윗선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진 않는 게 확인해야 돼. 이렇게 선으로 미는 거야. 선으로. 앞으로 점으로 미는 게 아니라 선으로. 긴 줄자를 한 번에 민다고 생각해. 이렇게 끝에 점으로 미는 게 아니고 선으로. 이해가나? 이 봐봐. 얘 짠 절단만 봐봐. 위에서 봐봐. 위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딱 잘렸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됐지? 이게 왜 그러냐면 밑면이 안 붙어서 그래. 밑면이 딱 그러니까 힘 줄 것도 없고 톱을 그냥 힘을 빼면 붙게 돼 있어. 진짜 당연하잖아. 힘이 바닥에 붙었으면 일부러 들지 않으면 붙게 돼 있잖아. 무게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선대로 밀어주기만 하면 깨끗이 나온다. 잘했어. 이거를 보면 알아. 그 톱소리를 들으면 알아. 그냥 안 보고 있어도 톱소리가 일정하게 딱 이런 거는 잘 자른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보고 나 지금 잘 자르라고 그래. 안 보고도 알지. 근데 감옥 가서 이런 옹이 같은 거 만나가지고 40으로 치기가 아니라 직각으로 자를 때 옹이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의도적으로 톱질할 때 있어. 이렇게. 그때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은 계속 지켜진 거야. 이해했지? 응숙할 때 내가 다 지금 직각으로 그려줬는데 보면은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마이토스로 자른 것처럼 똑바로 잘린 거 있지. 이렇게 막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반대의 경우 잘라낼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중요한 거 봐봐. 지금 아까 전에 자른 똥가리가 떨어져야 돼. 이거 봐봐. 이렇게 나무 잘랐을 때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자르려면 뭐가 써있지? 써있잖아. 잘라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러니까 부자가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벌어지면 떨어지지. 톱날을 물지 않잖아. 근데 반대의 경우 이렇게 놓고 내가 자른다. 내 발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자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무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럼 톱날을 문다고. 자르고 나면 똥가리는 떨어져야 돼. 그래 안전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용이 쉬운 거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없는 거야. 어떻게 톱이든 쪽 나무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V자 꺾이겠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톱날을 굴려야 돼. 톱날을 가져. 그러니까 자르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자르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톱을 물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구조목을 왼쪽에 놓고 자를 때 오른손을 두고 자세가 딱 달라져. 이렇게 왼발에 놓고 이런 자세로 바뀌어. 오케이? 오른쪽 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자는데 그 선의 두께가 있어요. 선의 두께가 자른 똥가리가 이 연필 두께가 지워지면 안 돼. 연필 손이. 그러니까 이 연필 두께면은 내가 그 연필이라면은 톱날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 연필이라고 하면은 톱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을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이쪽을 잘라버리면 자르면서 연필선이 지워지기 때문에 내가 삐뚤삐뚤한지 뭐 잘 몰라. 근데 이쪽에서 연필선을 보면서 연필선을 먹으려고 하면 다시 빼고, 연필선을 보면서 내가 기준이 생기니까 지킬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비벼야 되지. 이렇게 자르면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 톱날을 보통 이쪽 면을, 톱날이 이쪽 면을 보고 연필선을 살려서 자르는데, 능숙한 사람은 반대로 자를 수 있어요. 톱날 두께가 어느 정도 감이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 급할 때는. 이만 냈지. 톱날 두께가 한 1/8이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가서 밀어야 되겠다. 그럼 자르고 난 동가리에는 이 연필선이 묻어있지. 근데 그게 어렵다. 나 못하겠는데? 연필선 보면서 잘라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연필선을 보면서 연필선을 보면서 잘라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딱 맞다고. 연필선을 먹으면서 자르면은 똑바로 잘랐는지 삐뚤하게 자랐는지 잘 몰라. 이렇게 자르고 난 그 부재에 연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보이지, 연필. 차이점 알겠죠? 네. 반대로 자르면 톱날이 저 안쪽을 상상해서 잘라야 되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연필선을 보고 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냥 가잖아. 딱 붙어서 간다고 이렇게 갈 때는. 그치? 그러니까 딱 붙게만 가고, 얘가 킥백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삐딱하지만 않은, 킥백 안 하잖아. 그냥 미끄럼하게 냅두고 똑바로만 쭉 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도 상상으로 얘는 딱 뒤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하고 힘 빼고 이렇게 미는 거지. 그러면 힘 한 개도 안 두고 툭툭툭툭 잘려. 두고 자르지. 그냥 잘 나오지.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박을 치는 경우도 있어. 박을 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까하고 약간 달라. 아까 원칙은 다 똑같아. 이렇게 묻히고 근데 이럴 때는 좀 톱을 바닥에 붙이기가 되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붙였으면 좋겠는데, 처음 시작을 요렇게만 다 하고 시작하려니까 기웃등 한다고. 이건 편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톱날 깊이 넣지 않고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올 때까지 정도를 버리니까 그 정도까지 그냥 밀고 됐지. 올라탔지. 완전히 올라탔지. 다 내리진 않았지만, 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기준은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선이 똑바를 때는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각을 자를 때는, 이것도 카바가 있으면 처음에 카바를 밀면서 톱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각을 때 카바를 까. 내가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웜돌 다친 게, 이 카바를 까는 비 오는 날 장갑을 끼고 카바를 까다가 이렇게 들어갔어. 톱이 미끄러져가지고 새끼손가락 여기 이만큼 날아갔는데, 카바를 깔 때는 항상 힘이 이걸 놓쳐서 이쪽으로 가게. 그렇게 처음 연습할 공부를 처음 배울 때부터 항상 이거 카바를 놓쳐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엄청 능숙할 때 다쳤어. 다친 것도 처음 다친 게 아니고. 일단 카바는 안전하게 까고, 카바를 깐 상태에서 톱날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밀면 봐봐. 이쪽에서 봐봐. 맞추기가 힘들어. 이 선이 어디 있는지 보여? 톱날 안 보이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르냐면은, 이 톱날 든 상태에서 이만큼 밀어. 그 다음에 이만큼 이 톱날을 연필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직선 맞았어. 그럼 쭉 내리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해갖고 이해했지? 처음부터 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안 보여. 이런 경우에는 카바를 먼저 까서, 카바 까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들어서 끝으로, 톱날도 너무 깊게 했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도 내가 톱으로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마이터 해가지고 밀면 되는 거야. 지금 한 7, 8년 잡았는데, 여기 잘 자르면 스케일을 딱 대면 이렇게 틈없이 완전 깔끔하게 딱 잘라야 돼. 여러 작업을 할 때는, 이 원형 톱으로 여러 작업을 할 때는 한 개 자르고 저쪽 자르고 한 개 자르고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동작을 여러 번 하는 게 좋아. 자르려면은 10개, 5개고 똑같이 쫙 깔아놓고
연필 한번 뽑은 김에 5개, 6개 그리고 톱 잡은 김에 5개, 6개 자르고 많이 자를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미리 편하고 정확해져.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그리고 하나 재고 하나 그리고 하나 자르고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갖고 오고 하나 재고 하나 그리고 하나 자르고 이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튀자면은 또 마찬가지고 잘 자르는 법이 부재를 똑같은 건 30개 자른다. 30개 다 펴는 게 제일 좋고 15개 피던 10개를 쫙 펴놓고 쫙 펴놓고 잴 때 다 재. 그러면 체크에 실수도 없어. 그 다음에 그림을 또 스퀘어를 할 때 다 한 번에 다 해. 내가 집어넣고 스퀘어랑 줄지어 집어넣고 톱질할 때 톱으로 한 번에 다 자르는 거지. 그러면 품질도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편해. 그 정리할 때 한 번에 딱 정리하고 똥가리 한 번에 모아서 싹 버리고. 동작을 30번 할 거를 30개 자른다고 하면 30번 할 거를 한 동작으로 끝내는 거니까 느릿느릿 일해도 일머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예전에는 번들째 오면은 끝선을 맞춰놓고 끝선을 꽉 맞춰놓고 그 밴딩에서 바로 이렇게 미는 적도 있어. 좀 너무 커하지. 진짜 한 2-3mm 오케이 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예전에 발등에 놓고 자르지 못하는 빌더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정확하게 자르는 게 더 우선이 되니까 이걸 뭐 마이너스 놓고 잘라도 크게 뭐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소로 3개, 뭐 4개, 6개 한 번 자르고 근데 이렇게 막 브레이스라든지 정확한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자르려고 이걸 들고 2층에 있는 마이토소까지 가가지고 마이토 자르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원형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 목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